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와 정도전은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기기로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태조 5년인 1396년 한양의 안쪽 4개 산인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능선을 따라 총 18km에 걸친 한양을 둘러싼 대대적인 도성 공사가 축조된다. 도성 축조의 대역사는 신생국 조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팔도에서 몰려든 장정들은 한양에 모여 공동작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타지방의 정보를 얻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도성 부역을 위하여 오가는 과정에서 생전 처음 타지영민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성 축조는 단순한 부역 동원이라기보다 당시 백성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넓힌 일대 사건이었을 것이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국호와 임금과 관리들만 바뀌었지 백성들은 그대로였던 것이다. 아마도 백성들의 기저에는 고려왕의 신하였던 이성계가 역성혁명으로 신하가 왕의 자리에 오른 엄청난 격변기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이 공존했을 것이다. 아마도 귀국한 나라의 왕은 민심을 얻기 위해 노임을 조금 더 챙겨주었을 것이고 새참도 신경을 썼으리다. 내 손으로 새 수도 건설에 일조한 백성들은 돌을 쌓아 올리며 내려다 보이는 한양의 풍광에 대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각자 묘사를 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들이 성처럼 이어져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글때나 읽었다는 선비들은 처음 본 한양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 내 자식은 반드시 한양으로 벼슬살이를 보내리라 다짐도 했을 것이다. 성문은 도성 중심에 있는 보신각 종로에서 울리는 인경, 밤 10시와 파로, 새벽 4시의 종소리에 맞춰 열고 닫았다. 성문의 개폐가 곧 통행금지와 해제를 뜻했다. 한양도성 내의 일상생활의 시작과 끝이 한양도성 성곽에서 비롯되고 맺었다. 그러나 정확히 200년 후인 1592년 임진왜란으로 신하가 스스로 왕이 되어 세운 왕궁인 경복궁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또 그 후로 300여 년 뒤에는 또다시 일제가 강제 한일합병으로 경복궁과 도성을 철저히 허물었다. 한나라의 역사와 운명은 이처럼 반복된다. 아무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난 600여 년 전 조상들은 세원조의 성을 쌓는다는 심정보다는 우리 후손들을 튼튼히 지켜주십사 기원하며 성곽도를 한 개 두 개 당신들 굳은 손으로 쌓아 올렸을 조상들의 땀과 노력이 현재 후손들의 살과 피 속에 역사의 동맥처럼 면면이 저 말없는 한강과 함께 흐르고 있다. 서울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었던 북악산과 인왕산에 걸친 한양도성길은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을 맞는다. 바로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북악산을 통하여 청와대에 기습 침투를 시도한 일명 김신조 사건은 31명의 무장공비들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 직전까지 침투하다 발각되면서 15일간의 총격전 끝에 무장공비 28명이 사살 및 자폭했으며 아군 쪽의 피해도 커 국군 26명과 시민 5명까지 희생되는 등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로 청와대 뒤편 북악산과 인왕산의 일반인 통행이 원천 봉쇄되었다. 이때 대통령 암살에 실패한 북한은 다시 한번 테러범을 보내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단상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저격 살해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다. 그러다 2018년 5월에 인왕산이 전면 개방되었고 청와대 뒤편 북악산이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에 이어 2022년 4월 남측면까지 개방됨으로써 비로소 54년 만에 북악산 전 구간이 온전히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로써 북악산 개방 면적은 여의도 공원의 4.7배 규모로 늘었고 탐방로 길이는 북측과 남측을 합쳐 5.2km에 이른다. 이번 북악산 개방으로 백두대간의 추가령에서 남쪽으로 한강과 인진강에 이르는 산줄기 한복정맥이 오롯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중단 없이 등반할 수 있게 되었다.